1억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저축은 누구나 다 합니다. 혼쭐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축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축이라는 건 뭐냐. 자, 새해에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한 달에 두세 번은 들어야 됩니다. 네, 혼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계속되어야 할 비범한 저축, 바로 1억 만들기죠. 자, 1억 만들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1억을 만드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저축은 말이죠. 새해 1월 달에 연초에 시작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년 단위로 우리가 저축을 한다고 했을 때 1월 달에 딱 시작을 하면 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연말 돼서 한창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날 때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제 새해만 밝으면 드디어 만기 금액과 나의 보상 금액을 탈 수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기사 하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나온 기사인데, 샤넬 그렇게 가격 올리더니 국내 매출 1조 6천억 역대급 실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 이건 뭐 재작년 얘기가 되겠죠.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지난해 국내에서 1조 6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납니다, 정말. 자, 샤넬 코리아가 공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은 1조 5,913억 원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1년 전보다 3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같은 해 2,489억에서 4,129억으로 66%나 늘었다. 자, 이게 이제 사뭇 작년의 상반기까지의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 차례 가격 인상과 단종과 이런 걸 겪으면서도 엄청난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의 하반기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품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은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노플리 이펙트가 뭐냐? 마치 명품을 드는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현상, 내가 그 차를 타면, 내가 그 가방을 들면 그 차나 그 가방을 타고 있는 사람과 난 동급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망상. 이것이 바로 파노플리 이펙트라고 했는데,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이런 망상 없으시죠? 자,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가격을 올리더니 재고 쌓이는 명품, 인기 시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코로나 때 상승하고 그 여파로 23년 상반기까지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급격하게 작년 말부터는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 자, 뭘 말씀드리냐? 돈줄남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명품마저도 이렇게 분위기가 꺾이고 있을 정도로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명품을 이제 예전보다 덜 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순흡 효과 때문에 그런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순흡 효과가 뭡니까? 자, 이 순흡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조금 있다가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면요, 그 소비가 늘어나면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는 샤넬백이라든지 뭐 이거 거의 국민 명품백, 국민 패딩, 이렇게 너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차별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자들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명품은 소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브랜드, 야, 이거 뭐야? 이런 게 명품이었어? 라고 하는 브랜드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순흡 효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뭘 사더라도 보면 한정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몇 개 이상 안 나오고 끝난다, 뭐 이런 거. 이게 바로 순흡 효과를 이용하는 건데, 과연 이런 것 때문에 명품 소비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명품 소비가 줄어드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요즘 분위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월가는 말이죠. 내년에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내년이라고 돼 있지만은 사실은 요거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기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거겠죠. 월가가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행복회로죠, 행복회로. 행복회로에 기대 부푼 시장.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좀 세게 되면은 자산시장에도 뭐 훈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뭔가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를 반영하는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6개월 정도의 앞의 상황을 시장이 반영했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1년 이후에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자산시장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JP모건도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가 둔화되고 금리 인하의 요건이 생기게 되면 시장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패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금리 인하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금리 인하가 생기면 정작 좋아해야 될, 반색해야 될 자산시장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패닉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주식, 위험자산 상당한 금리 인하 없이는 강세가 어렵다라는 전망.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돈줄남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굉장한 금리 인하가 없이는 이미 자산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하락할 수도 있다. 내년 주식 현금자산 20% 정도 언더퍼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자산시장에 이미 예견되는 호재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호재를 다 반영하는 현상. 자, 이걸 뭐라 그랬죠? 바로 이런 현상들은 페타 컴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야기 드린 지가 오래돼서 조금 잊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페타 컴플리가 뭐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정사실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발생은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예견되는 호재를 자산시장이 너무 빨리 반영을 해서 오히려 호재가 나타나면 가격이 떨어져요. 이런 현상, 이런 현상이죠. 과거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악재지 않습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게 악재인데 금리를 올린다고 발표한 날 올라. 왜 그러냐면 이 올린다는 악재를 먼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수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호재가 나타나면 떨어지는 이게 바로 기정사실화 효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1억 만들기 저축을 하고 있잖아요. 또는 아직 이제 1억 만들기 저축을 준비만 하고 있다면 자, 1월이나 2월에 여러분들 딱 시작하시면 좋겠다. 어떤 마인드로 하면 좋을까? 자, 돈줄남이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에게 새해 꼭 가지고 가야 될 3가지의 마인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몇 가지요? 딱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첫 번째는 비범한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자, 우리 혼줄이 여러분들은 비범한 저축을 해야 돼. 왜? 저축은 누구나 다 합니다. 혼줄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축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범한 저축이라는 건 뭐냐? 목표와 방법에 의해서 비범해야 된다. 목표나 방법이 좀 특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범해야만 나도 하면서 뭔가 나를 각성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위기는 변화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어쨌든 위기가 분명히 왔죠. 경제 상황이. 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태평성대의 호 시절에 바뀌는 거 보셨어요? 정말 지금 먹고 살만하다. 그럴 때는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혼줄이 여러분도 이 위기 상황을 변화의 기회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안 돼. 아예 그거 뭐 저축한다고 뭐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자, 이 3가지를 올해 2024년도에 혼줄이 여러분들의 마인드셋으로 여러분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1억 만들기를 조금 그 시기를 당길 것이냐. 자, 요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보자. 자, 여태까지 돈줄남이 3년, 4년, 5년 저축하는 거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7년 이상 이후에 만드는 것만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자, 올해부터는 5년에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률형일 거냐, 정액형일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자, 정률이라는 건 뭐예요? 5%씩 증가시키겠다, 10%씩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고, 정액은 뭐죠? 매년 10만 원씩 더하겠다. 매년 10만 원씩 더하겠다, 20만 원씩 더하겠다, 이런 방식인데, 이 정률 증가 방식과 정액 증가 방식을 그냥 무조건 돈줄남이 얘기한다 그래서 저거다, 이거다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나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3년, 4년, 그 다음에 6년, 7년, 그리고 5년 요런 금액이죠. 264, 195, 153, 126, 106만 원. 제가 참 잠깐 삼천포로 좀 빠지면요. 제가 올 여름에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260만 원 월드컵 적금을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엔 월드컵 보러 가겠다. 1억을 모은 다음에 1억 800을 모은 다음에 보러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드디어 7번째가 자동이체로 빠졌습니다. 7번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화면에 지금 아직 담진 못했는데 제가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걸 하면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7달치가 빠진 거예요. 7달치가. 제가 60만 원은 원래 하던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00만 원을 새로 했다고 보여드렸었는데 7번 빠지니까 이제 1,400만 원이 통장에 딱 보이더라고요. 이 앱에. 정말 볼 때마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힘들지만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시작을 하게 되면은 돈이 불어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 딴 얘기를 좀 했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1억을 만드는데 5년 동안에 만드는 정액형 플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금액을 액면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53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거 뭐 혼쭐이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죠. 자, 그런데 이걸 153만 원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128만 원을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액형 증가. 정액형 증가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증가시켜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28만 원을 저축을 하고 1년 후 2025년도에는 딱 12만 8천 원만 더 하자.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141이에요. 2025년도에는. 그리고 2026년도에는 154. 그 다음에 167. 그리고 179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만 8천 원씩만 증가시키는 요 방법을 아마 널리, 아마 가장 많이 혼쭐이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아마 실천하실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방법을 좀 올해는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5년 저축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 친절하게도 인플레이션 2%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실제 인플레이션 2%가 더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근원 물가지수입니다. 지난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근원 물가지수,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의 근원 물가지수는 평균 1.7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를 제가 항상 근원 물가지수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 얘기죠. 바로 1.75%인데 76%인데 한 2% 정도 잡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레알 1억 만드는 플랜인데 5년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소득 증가가 좀 불확실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증가는 하는데 소득이 뭐 아예 안 올라가진 않는데 좀 소득 증가가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의 이슈가 있다. 자녀가 태어난다. 사실 자녀가 태어나면 당분간은 그 유아기 때는 뭐 그렇게 엄청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유아기를 지나서 이제 아동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제 4, 5살 이후부터 조금 교육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럴 때 생활비 증가의 이슈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변하지 않는 금액으로 저축을 해야 되죠. 자, 레알 1억이라고 하는 건 5년 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억에 1 플러스 0.02 인플레이션이죠. 네, 5제곱을 하면은 1억 1,040만 원. 그러니까 어림잡아 1억 1,000. 그러니까 10% 정도 더 모아야만 지금 1억하고 똑같은 화폐 가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후에는 1억을 타면 안 되고 1억 1,000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거를 정액으로 하려면 왜 정액으로 하죠? 소득 증가가 좀 불투명하다. 나 지금 돈은 잘 버는데 난 지금 돈은 괜찮은데 이게 소득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생활비 증가에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5년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153만 원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1억 1,000을 모아야 되니까 금액은 169만 4천 원입니다. 아, 좀 부담되죠, 그죠? 169만 4천 원. 그러나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소득 증가가 불확실하고 앞으로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저축을 늘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169, 내후년에도, 내후후년에도 또 5년 후에도 169만 4천 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소득 증가가 불확실하거나 자녀 교육 이슈가 있거나 생활비 증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혼주리 여러분. 자, 그런데 반대로 소득 증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솔직히 많은 혼주리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월급이 안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소비 증가 이슈가 없다. 뭐 내가 한 3년 내에 결혼할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 3년 내에 뭐 아이를 낳을 것 같지도 않고, 뭐 3년 내에 굉장히 내가 생활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이슈가 없다면 굳이 정액형으로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이렇게 차츰차츰 증가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증가시키는데 정액형이 아니라 정률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정률형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매년 10% 증가인데 그 10% 증가하는 금액이 또 증가해요. 왜냐하면은 1억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억 1,000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거를 보면 처음에 130만 원대로 저축을 시작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 늘어나는 거와 늘어난 금액에 또 10%로 늘어나는, 한마디로 복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복리. 그러니까 복리 효과로 저축을 한다는 게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저축 금액의 증가가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9만 4천 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금액인데 무려 30만 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30만 원. 자, 139만 2천 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 증가하면 153만 원. 자, 드디어 그냥 1억 만들 때 5년 하는 저축이 2년 차 때 이제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년 차 때 168만 원, 4년 차 때 185만 원. 내가 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까지 저축이 성장되냐면 203만 원까지 저축이 성장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하면 똑같이 169만 4천 원을 5년 하는 거와 똑같이 1억 1,000만 원이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 증가가 확실하고 확실한 소비 증가 이슈가 없는 우리 혼주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 올해부터는 레알 1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1억 만들면 안 되죠. 그냥 1억 만들면 5년 후에 딱 받으면 지금 돈 9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1억 1,000을 만들기 위해서는 139만 원으로 저축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요 방법으로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차액만큼 증액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 이슈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시면 좋겠다. 자, 5년 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저축액에 딱 64만 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64만 원. 자, 여러분 1년 후에 64만 원 증가가 아니라 5년 후에 64만 원 증가이기 때문에 우리 혼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024년도에 우리 혼주요 여러분들의 저축은 비범한 저축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새해에는 우리 혼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좋겠다. 너 좀 변한 것 같아. 요 얘기. 너 좀 변한 것 같아. 자, 내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너 요즘 좀 이상해.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너 요즘 변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한 달에 두세 번은 들어야 됩니다. 이 정도를 들어야 내가 변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변하지 않은 것이다. 비범한 저축을 하면은 아마 이런 소리를 좀 듣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2024년도 정말 새롭게 저축하기 너무 좋은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도 비범한 저축을 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2024년도에도 비범한 저축 1억 만들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범한 저축만이 비범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자, 혼추리 여러분, 2024년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